안녕하세요. 오늘은 166강 큰 산의 뻘흙이 흘러내리는 무진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자고요. 자, 무진 하면은 요 진토 속에 요 개수가 이렇게 숨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개수를 우리가 물창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큰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차 있다 보니까 물이 젖어서 뻘흙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무진 일주일 경우에. 그래서 나중에 요 무진 흙이 요게 옆에 있는 물과 합세해가지고 이 진흙탕이 돼가지고 이 뻘이 이제 이 물이 많이 차면 이게 흘러내리면서 산이 조금씩 이렇게 잠겨요. 네. 그런 현상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진일주는 자 지장간이 추구하는 이 속마음을 보면은요 정관을 추구하는 마음은 거의 없고 이 정제를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게 합의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를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 다음에 같은 이 비견은 어떤 보통.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무토가 진을 만나면 12운성에서 이제 관대라고 해요. 관대지. 12점 만점에 10점짜리. 그 다음에 이제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은 이렇게 무토로 되어 있는데, 지장간에 숨어 있는 을목이 있고, 괴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간여지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순수한 간여지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신유, 을묘, 임자 그런 경우는 지장간에 숨어있는 기운도 다 같은 기운으로 되어 있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강하고 이렇게 된 모양은 간여지동인데 실제 보면은 을목하고 개수가 섞여 있는 거.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인 경우는 이제 백호사예요. 백호사. 그 특히 여기 일주에 이렇게 일주에 백호사를 달고 들어오는 이 사주는요. 이게 특히 이 부부궁에 이렇게 달고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 애기 낄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진토 무진에서 이 진토는 우리가 이제 철라지망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는데 철라는 술해를 얘기하는 거 술해. 지망은 진사. 그것은 묶어서 라망이라고 읽기도 하고 철라지망이라고 하는데 술이나 해, 진이나 사가 있는 경우는 다 묶어서 철라지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철라지망은 큰 고초를 겪는 죽을 만큼의 고통이나 어떤 고충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철라지망이라고 해서 흉살 중에서 철라지망살이 가장 강하다고 주장하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 같은 경우는 이제 홍염살에 또 해당돼.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는 진이 있으면 홍염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진은 고유번호가 05번이에요. 05번. 그러니까 공망은 11번, 2번이니까 술해가 공망이에요. 술해. 자, 요 정도만 알면 이제 무진 일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이제 계략적인 것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운의 변화를 보면은 신자진 요 삼합이죠. 요 신자진년이 오면은 이동수가 생긴다는 거야. 이사, 이동, 변동수. 술년이 오면은 당연히 진술충이 되니까 관제고설, 수술, 사고수, 그 다음에 부부 풍파, 충이 되니까. 이 자리가, 일주로 보면 이 자리가 지금 배우자자리잖아. 배우자자리에 충이 된다는 거는 부부 사이에 풍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년이 오면 진의 원진. 특히 이제 원진이 왔을 때 귀문간사로 같이 오기 때문에 요거 작용력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경쇠약이라든가 정신질환, 약간 비잉의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귀문하고 원진이 겹쳐서. 그래서 약간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혼잣말로 시부렁 약간 정신 이상된 것 같은 거. 네,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진하고 귀문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작용력이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년이 오면 진유합이 되죠. 진유합. 합이 되니까 젊은 남녀 사이에서는 결혼운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을 만나는 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흉년은 대체적으로 봐서 충이 될 때 제일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충. 물론 뭐 형살이 와도 이제 그런 작용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거는 충이 왔을 때, 여기 보면 임술년이니까 진술충이죠. 그다음에 갑술년이니까 진술충이 되죠. 이렇게. 이때 흉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무진의 가장 큰 특징은 태산이 이렇게 높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열이 많고 건조한 어떤 산이죠. 그래서 웬만한 이렇게 나무 같은 게 잘 살기 어려운 산인데, 그 저변에 밑바닥에는 습기가 차 있는 습한 어떤 그 토양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그래서 자, 큰 산 속의 뻘흙이, 이게 항상 잘못하면 어떻게 산이 무너질 수도 있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뻘흙이 근심과 비밀, 원망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산의 모습은, 자, 저변에는 습기가 있어 뭔가 나무가 자랄 수 있지만 높은 곳에서는 헐벗은 산이기 때문에 헐벗은 산의 모습이므로 때를 기다려야 하고 고통과 시련을 거친 다음에 높은 건물이 사던, 또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주 살림이 우거진 산이 됐던 간에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높은 건축물에 상이 되어 위세 등등하고 우직하며 신용이 있다. 그러니까 산의 특징은 이동, 변동이 없다는 거.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나무는 바람 불면 흔들리죠. 그 다음에 태양은 눈 받아치면 어떻게 돼? 빛이 흐려지죠. 물은 계속 흘러가고. 근데 이 산만큼은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바뀌지 않는 모습인데, 그래서 신용의 상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무진이 이 백호를 달고 들어왔다는 것은 일주에 있는 경우예요. 타주에 있을 때는 백호 영향은 있지만 일주에 있을 때보단 약해요. 백호를 달고 들어왔을 때는 부부궁에, 이 부부자리잖아. 애기 닥칠 공산이 크다. 이런 경우는 기어이 핏빛을 보고야 만다는 살이기 때문에 이 일주에 백호로 달고 들어왔을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일, 그러니까 업을 이렇게 소멸시킬 수 있는 좋은 일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백호살 같은 경우는 핏빛을 봐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의사라든가, 그죠? 그 다음 상징적으로 핏빛을 보는 뭐 군경, 검찰, 생사권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제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남몰래 기부하고 봉사하고 내가 전생에 받은 어떤 업의 대가를 어떤 이렇게 그 내가 기부라든가 좋은 일 함으로 인해서 액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백호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봉사활동, 좋은 일 하시면 좋다는 거야. 업을 소멸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봉사활동도 되고, 그 복지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백호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도 같이 핏빛을 본다는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업을, 그죠?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이렇게 소멸시킬 수 있는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쉽게 해서 그런 얘기예요. 네.
백호사 있는 경우.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요. 자, 무토가 큰 산이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자, 토가 할 일이 뭐냐면 동식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겨울에 태어난 이 토가 나무를 키울 수가 없죠. 나무 여기 있는데 이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보면 신자진 수국에다가 겨울에 빙산이죠. 빙산. 축토가.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얼어있는 상태. 이 나무가. 그러니까 이 토가 나무를 감목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계절이 한겨울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먼저 사주를 보실 때 무엇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산이 한겨울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나무라든가 동식물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겨울이니까. 근데 여기에 또 환경이 신자진 수국을 해서 얼어있는 물에다가 그 다음에 이 빙산에 이 얼어있는 또 얼음덩이까지 같이 이렇게 뭉쳐서 완전히 그 산 밑에 이렇게, 즉 산이 침몰, 여기 산이 지금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침수된다고 보셔야 돼. 이런 산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산도 물속으로 들어가고, 이 나무도 물속에 빠져버리고, 이 산도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다 유명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 여기 또 계축 또 백호도 또 있죠. 네. 핏빛을 본다는 게, 자, 백호살이 지금 2개나 있죠. 여기 문제가.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그러니까 완전히 물바다 속에 산이 이렇게 조금씩 침몰하는 모습을 이렇게 참 연상해 보시면 아죠. 그럼 이 산이 가라앉고 있구나.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찬물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얼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또 이 산도 이렇게 침몰되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요. 이 육친을 봤을 때 이 육친들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 뭐 잘 아시죠? 정말 유명한 그 배우, 여배우 사주인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동생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본인이라든가 유명을 달리한 그런 좀 안쓰러운 사주죠. 자자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큰 산이 한겨울에 태어나서 또 주위의 환경이 이 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산이 점점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사주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무진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특징은 자, 백호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진이. 그리고 자, 지금 이 헐벗은 산의 모습이라는 건 산의 높은 모습이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뻘흙은 습하고 온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좀 다른 일주하고는 조금 특색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살이라든가 공망 이런 위지 자체가 좀 살이 다른 것보다 좀 많이 걸려 있어요. 모양도 같은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유지동이고, 그 다음 백호살 있고, 철라지망 있고, 홍염살 있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살이 있지만,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무진이라는 일주를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것으로 무진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를 이제 끝내고, 다음은 6월 19일 날 공부할 일주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6월 19일 날 공부할 일주는 임신 일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그걸로 먹는 사지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게. 벌써 한여름처럼 덥기 시작합니다. 이제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